미국에 투자한 사학개미들이 환율로 환산하면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투자 브리핑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여러 가지 대외 재료들이 많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크게 환율도 지금 굉장히 좀 시장에 관심사를 끌고 있고요. 주식도 지금 이게 더 이상 갈 수 있느냐? 아니다. AI 논쟁서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요한 금리 결정 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다들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좀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제일 최근에 또 관심사가 됐던 게 이제 환율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환율이 뉴노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레벨업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에 그 악재니 호재니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진짜 궁금해요. 저는 채권 시장만 보니까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율 사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환 오픈 투자자들은 이제 수혜를 보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환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서 좀 문제가 되었던 그동안 환 해치 코스트가 발생했었거든요. 사실 해외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2.2%까지도 발생하는 등 매년 해외 투자를 환을 닫고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손실을 보는 보수처럼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가 되었고 2.2%에서 최근에 1.3, 1.4까지도 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투자의 적기, 환을 닫고 있는 해외 투자들에 대해서는 적기가 아닌가. 저는 채권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와 해외와의 그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환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일단 중장기 성장률의 차이가 아닌가, 기대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 쪽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잘 될 수 있다, 혹은 우리나라가 좀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해외 투자가 활성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게 지금까지 올라온 환율에 대한 소회인데, 과연 이 환율이 맞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채권에서도 다뤄야 될 얘기긴 하지만 요즘 금리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에 금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요즘 주담대 받아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일주일 사이에 금리가 내가 신청할 때는 이 금리가 아니었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30bp가 올랐어, 이게 뭐야? 라면서 은행 가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환율의 영향이 들어갔을 부분도 있고, 길게 봐서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게 넘어온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맞냐는 좀 다른 얘기인데, 해외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맞냐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이번에 연금이랄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도와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니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1,300원대 다시 보기는 힘들겠지만 1,400원대에서 지금 레벨이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단 전후 레벨이 될 거고, 1,500원 넘어가려면은 진짜로 위기가 오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올해 그 주식시장 인덱스의 상승률로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근데 연말에 와서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또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를 또 이 연말 기준으로 또 압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사학개미들이 환율로 환산하면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한 60에서 65% 올랐고 미국은 많이 올라도 20에서 25%이기 때문에 환율에서 10% 더 먹는다 한들 40%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데, 저는 사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제학 역사 100년에 환율 제대로 맞추는 일은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환율은 주식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미 한국은 원화가 절하된다 한들 수출이 더 늘거나 그러지도 않고 공장이 다 해외에 있으니까 사실 주식시장은 환율 팩터가 크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는 좀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글쓰기 좋은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환율로 따지면 사실은 이 코스피가 신고점을 이미 뚫어버렸지만 외국인 달러 입장에서 보면 아직 정고점 안 뚫었다. 좋게 해석하면 아직 살 룸이 있네? 아니 더 올라갈 룸이 있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좋게 해석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왜 환율이 이렇게 약할까? 그러면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또 어쩌면 정답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학개미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개인들이 환전해서 나가는 게 훨씬 많지 않냐. 그리고 더군다나 뭐 기업들도 사실은 뭐 해외에서 쓸 일이 많으니까 해외에서 번 돈 와서 환전하지 않는다. 즉 달러를 파는 공급이 확실히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한중일에 그냥 이 환율은 세계 엮여 있다고 보거든요. 중국이 절하되든 일본이 절하되든 우리 혼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세계는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계속 엄청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고, 그러면 뭐가 적정한가? 사실 아까 수출 기업도 뭐 1,500, 예를 들면 현대차 예를 들게요. 현대차가 해외 매출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원화가 절하되면 좋겠죠? 반대로 자기가 팔아놓은 차가 늘어날수록 충당금을 쌓아야 되거든요. 수선 충당금을. 그것도 같이 늘어요. 그러니까 똔똔인 거예요. 수출 기업한테도 별로 네. 좋지 않다. 네.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그냥 중립적인 것 같아요. 환율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CDS는 움직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그냥 수급과 아까 일본 엔화 요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1,500원 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사실은 국내적인 요인은 서학개미이고 그 외적으로는 그냥 물론 금리차도 당연히 있겠지만 더 직접적인 영향은 엔화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1,450원이 뉴노멀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려면 지금 굉장히 높아진 환율 수준이 왜 이렇게 왔는지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왜 이렇게 왔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적어도 이 10월, 11월에 걸쳐서 환율을 상승한 데는 말씀하신 엔화의 어떤 약세가 큰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엔화보다는 중국 위엔화에 연동해서 환율이 대달러 환율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상관 계수도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위엔보다는 엔화에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게 결국 한국과 미국과 일본 진영 대 중국의 어떤 진영인 간의 경제권의 차이가, 왜냐하면은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경제 결속이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이 커질수록 중국의 경제권은 좀 이격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환율도 거의 뭐 따로 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펀더멘탈도 다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뭐 경기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은데, 엔화는 지금 신임 총리가 굉장히 2013년 이후에 최대의 재정 부양책을 천명을 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뭐 그 예산안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세계의 부러진 화살 이후로 최대의 어떤 통화량이 풀릴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보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인 결속력은 더 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중일 관계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요. 뭐 정치적인 이슈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그런 어떤 결속의 약한 고리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뭐 타이완 문제로 이게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근데 미국도 최근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뭐 중국이 일본 때리게 그렇게 일본 편을 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중국을 오히려 이해한다라는 뭐 말을 할 정도면은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를 중국이 본격적으로 좀 약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뭐 한한령도 그랬고 언론상에 보여지는 이 관계는 최악인 것 같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다 경제적인 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전쟁 내지는 뭐 주변 국가와의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 타격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뭐 중국 사람들이 일본 가지 않은 대신에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뭐 관광주들이 좀 올리긴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이 한중일은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세 개의 나라가 관광객도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바뀌겠어요. 아니, 저도 뭐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으로 뭐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결국은 뭐 되돌아가 보면은 신임 총리가 그런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아베노믹스 이어받아서 아베노믹스 예전에 2012년도에 발표하고 2013년도 기억하시겠지만 상반기에 일본 주식이 세계 화살을 발표한 이후로 니케이 225가 상반기에만 그때 50% 넘게 상승했어요. 1분기 경제 성장률 3.5%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경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뿌리가 이 씨앗이 뿌려진 게 2012년도, 13년도 아베노믹스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일본도 뭐 절대 발언을 취소하거나 중국에 굽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결국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은 더 강해졌다. 그러면은 그 약한 고리가 일본 다음은 한국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혹시 사실 엔화가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크긴 한데 저는 요즘 원화 봐서 보면서 재밌는 게 이머징 마켓 로컬 커런시 ETF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통은 원래 그런 가치가 이제 정상이잖아요. 요즘은 이머징 마켓 통화가 이제 달러 대비해 가지고 절상돼 가지고 이제 그 ETF가 잘 가면은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뭔가 원래 우리나라도 이머징 통화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되고 있다. 최근에 이머징 통화는 올라갔나요? 달러 대비? 절상되고 있죠. EMLC가 좀 EMLC ETF라고 있는데요. 로컬 커런시 ETF가 좀 가격이 달러 대비 달러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원화는 같이 원화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원래는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엔화랑 좀 더 동조해야 되는 부분 이게 아까도 콜라리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로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거는 위안화, 엔화, 호주 달러 그리고 그 CNH랑 CNY 프리미엄 등등의 요소를 외적 요소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엔화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재정 부양책 연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최근에 그 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영향이 다 같이 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거기다가 아까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화 쪽에서 이제 금리 안 내릴 거야라고 한 부분하고 최근에 급등한 금리와 크레딧 프리미엄에서 수급이 없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게 다 같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이게 해소가 되면은 다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학적 이슈이긴 한데 이게 참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중국, 일본만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좀 커버를 하다 보면은 유럽도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정권들이 잡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극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극우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얘네 지지율이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목전에 차 있어요. 다음 프랑스 선거에서 과연 마크롱 대통령이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르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독일에서도 지금 연립을 해서 그렇지 제1당 극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그 트렌드는 누가 촉발했냐? 트럼프.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그동안 제가 독재자라고 생각해보면은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더라도 내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 게 외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하던 거 보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동안 뭐 아들 문제도 있고 지지율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외적을 만들어서 잘 문제를 해결해온 내부 지지율은 최소한 단속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중국, 일본 다 같은 모습이죠. 일본 물가, 중국은 부동산 망가져가지고 서민 경기가 엄청 안 좋죠. 미국도 사실 그동안 물가가 올랐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다 외환으로 다 공격해가지고 지지율을 단속하면서 결집을 시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내년도에 뿐만 아니라 내후년 계속 몇 년간은 이러한 트렌드가 유지되면서 그 재정학적 갈등은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원화 환율이.